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아침 식사 중인 부부. 그런데 숟가락을 내려놓은 남편의 손가락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네. 누구한테 문자 보내는데 밥도 안 먹어? 우리 연결시켜준 결혼정보회사 매니저. 잘 지내자고 문자 왔길래. 지난번에 나한테도 연락 왔는데 계속 연락하는 거 보니까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러게 그 덕에 우리도 이렇게 만나서 결혼까지 했잖아. 지난해 결혼정보회사의 도움을 받아 두 사람은 소중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보내. 자기야, 우리 다음 달이면 결혼한 지 벌써 1년째야. 세월 빠르다. 자기 뭐 하고 싶어? 우리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인데 어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아, 하자. 좋죠. 그래, 좋아. 자기가 좀 알아봐봐. 알았어. 비록 늦은 나이에 부부가 됐지만 그만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두 사람. 오늘도 잘 다녀와요. 이렇게 매번 배웅해줘서 고마워요.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참 보기 좋습니다. 늦겠다. 얼른 가요. 잠깐 자기야 오늘 오전 근무인데 오후에 우리 데이트 어휴, 할까? 참 좋아요. 행복한 준비해. 부부 생활. 알았어요. 잘 다녀와. 알콩달콩하네요. 네, 오랜만에 데이트로 한껏 기대에 부푼 아내. 맛있는 거 먹어야지. 본격적인 외출 준비에 나섭니다. 오랜만에 남편이랑 데이트하는데 뭘 입을까? 색깔 예쁘다. 이거는 내가 입고. 미리 남편의 외출복까지 챙겨놓는데요. 남편 옷까지. 네, 이쁘네. 이렇게 먼지가 많아. 이때 남편의 옷에서 먼지 함께 떨어지는 종이 한 장. 급전개. 불안해. 청첩장? 청첩장? 남편 이름이 왜 여기 있어? 2017년? 이게 무슨 숨겨왔던 남편의 과거를 우연히 알게 된 아. 아내는 충격에 빠지고 마는데요. 어머나. 그날 오후 여보 나왔어요. 데이트는 없다. 여보 외출 준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당신 이거 뭐야? 당신이 이걸 어떻게? 옛날 옷에 들어있었어. 2017년도에 결혼했어. 아, 모르셨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는 안 했어. 아, 그게 말이 돼? 당신 이혼한 거잖아. 그럼 당신 재혼남이야? 저 이혼 아니야. 혼인신고 안 하고 했다. 그냥 몇 개월 살다가 그렇게 됐어. 그렇게 미안해, 했다. 여보. 이게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그럼 결혼정보회사에도 그 사실을 알렸어야지. 그렇죠. 이것도 속은 기분이죠. 이 서류상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이혼을 한 것도 아닌데 뭘 그걸 알려? 내가 비록 결혼은 늦게 했지만 난 재혼남이랑 결혼한 거란 말이야.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잘못했네요. 용서를 비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아내는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아, 전화합니다. 회원님 잘 지내시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결혼정보회사죠? 이 결혼 취소해요. 그리고 당신들 이 남자가 재혼한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결혼하신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시잖아요. 이 사람 재혼이었다고요. 당신네들이 준 정보를 결혼까지 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이 남자는 물론이고 당신들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고객님 진정하세요. 결혼 취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남편분께서 재혼이신지는 저희는 몰랐어요. 회사도 몰랐다. 아니 그런 말도 없으셨고요.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고 알려줬어야죠. 결혼정보회사가 해야 할 일이 그게 아니에요? 책임져. 나 1년 가까이 이 남자랑 살았던 거 책임지라고. 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이 결혼 사기 결혼이라고. 이 결혼 무효라고. 과거 결혼 사실을 숨겼던 남편, 과연 혼인 취소 사유가 될까요? 야, 네. 아내의 배신감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네. 그런 사연입니다. 변호사님, 이게 지금 그 결혼 이혼이 아니고 네. 혼인 취소를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근데 결혼하신 많은 분들이 속았다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이혼과는 좀 다릅니다. 네. 이혼은 뭐 결혼 후에 어떤 상대방이 잘못했을 경우에 이제 청구하는 게 이혼인데
이 혼인을 아예 기록을 없애달라고 하는 혼인 무효는 굉장히 법원에서 엄격하게 보고요. 엄격하군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속았다 이럴 경우에 이제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연애할 때는 좀 과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있죠. 뭐, 예. 뭐 자신의 부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외모를 좀 이렇게 잘 꾸미고 보이려고. 예, 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뭐 다소 과장하는 경우에는 사실 혼인 취소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혼인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요? 예,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가 이하의 경우거나 아니면 네. 중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본인의 어떤 그 학력이라든지 직업, 뭐 혼인, 출산 여부 이런 거를 속일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네. 단순히 말로 속인 경우보다는 서류를 위조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기망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법원에서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영상의 경우에는 남편이 혼인했다는 사실을 과거에 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니까 아내가 법원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네요.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상담한 사건 중에 이런 네.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남성분이 이제 여성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성분이 본인은 명문대 출신이다. 뭐 좋은 회사도 이제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뭐 네. 완벽한 아내예요.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아내가 주말마다 어딜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아, 어디 갈까요? 매주 어디를 가는지 수상해가지고 남편이 하루는 아내를 좀 따라가 봤어요. 따라갔습니다. 근데 아내가 어디를 갔느냐? 놀이공원을 간 거예요. 놀이공원이요? 놀이공원을 왜 갔을까? 놀러 놀이공원 갔나요? 딱 갔더니 거기 어떤 어린아이가 막 뛰어가면서 엄마 하고 자신 아내를 이제 엄마라고 부른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아내가 울면서 네. 사실 젊은 시절에 이제 어떤 남자랑 동거를 하게 됐는데 아이고.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경우에요. 예. 혼인 신고는 안 하고 그래서 아이는 이제 아이 아빠가 키우고 있고 차마 당신에게 얘기를 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결혼하게 됐다. 미안하다.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소송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그 혼인 취소가 네, 됐습니다. 혼인 취소가 당연히 그런 경우에 되고요. 아. 이런 경우에 근데 위자료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실무에서 위자료 한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정도 사연은 돼야 혼인 취소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한 3천만 원인데 네. 연애할 때 좀 부풀려서. 한 6천 정도 벌어. 근데 네. 까고 봤더니 그럼 까고 봤더니 뭐 네. 그 아닌 거야. 그러면은 그거 혼인 취소. 단순히 이제 뭐 연봉을 좀 과장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가 안 아, 되는데 그 정도는 안 서류에다가 되는구나. 연봉을 좀 높게 기재했다든지 아, 서류에다가 서류에다가 같은 기재를 아.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법에서 굉장히 이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있어서는 안 네. 되는 일인데 만약에 결혼 생활을 했어요, 변호사님.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혼인 취소 사유가 생겨버렸어. 네. 그 아이의 거치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까지 있는데 취소. 네. 사실 아이가 죄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혼에 준해서 보고요. 그럴 경우에 이혼과 비슷하게 부부 중 일방이 친권자 양육권자가 되고요. 다른 사람은 그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네, 이 경우에 이제 두 분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아내가 이 업체도 가만두지 맞아, 않겠어 맞아. 잘못한 것 이랬는데 같아. 그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이제 화가 나는 건 이해되는데 네. 네. 사실 결혼정보회사가 무슨 뭐 탐정도 아니고 아. 다 조사할 수는 없어요. 주로 네.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서류를 봅니다. 뭐 혼인관계 증명서, 뭐 학력 같은 경우에는 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이런 걸 확인하는데요. 만약에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서류는 완벽하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누구랑 동거했는지 뭐 사실혼은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남지 않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결혼정보회사가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께서 부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좀 솔직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해라. 본인이 다 누구나 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잖아요. 네. 다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부득이하게 말씀하지 못하고 나중에 밝혀졌을 때는 깨끗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네. 사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100% 솔직하셨습니까?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 흥미로운 이야기 솔직한 말씀 나눴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